한밤중 한 남성이 계단으로 올라오더니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문을 빤히 쳐다본 후 문에 귀를 바짝 댄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습니다. 7월 5일쯤인가 CCTV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낯선 남자가 저희 현관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오늘 처음이 아니면 또 몇 번 왔을 수도 있겠다 싶 다 확인해봤어요, CCTV를. 이 남성은 역시나 또 다른 날에도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계단으로 후다닥 내려가는데요. 어느 날에는 검은 장우산을 쓴 채 나타나서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7월 초부터 열흘 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문 앞을 서성였던 이 남성, 과연 누구일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세요. 저렇게 밤마다 찾아오는 남성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는 한 여성분의 제보인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밤중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띠띠띠띠 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고 하면서 손잡이가 막 현관문 손잡이 덜컹덜컹. 와, 이거 완전 정말 너무 무서웠겠는데요. 네, 제보자인 여성은 3년 전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밤 12시 30분쯤에 누군가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있었던 만큼 상황 자체가 정말 공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몇 달 간격을 두고 잊을만 하면 똑같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누군 집 앞에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처음 보는 남성이 벌인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우리 집 앞에서 난리를 피웠냐? 자, 경찰한테서 그 대답을 들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윗집 그 여자. 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보신 그 남자 스토커 위층에 사는 여성과 연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윗집 여성에게 이거 도대체 뭐냐 따졌다는 거예요.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위층 여자거든요. 왜 이렇게 이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냐 했더니 자기가 만나는 남자인데 자기를 집착을 하고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 집을 가르쳐줬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남자가 저희 문 앞에다가 무슨 드링크 같은 거를 놓고 현관 앞에 딱 놓고 갔는데 2시간 후인가 여자가 내려와가지고 그 드링크를 싹 들고 올라갔던 것도 찍혀 있었거든요. 양비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보자가 설명을 하시는 거 제보자 주장이죠. 경찰이 자꾸 보니까 그 남성이 아니 저기 제가 찾아갔던 여성은 그 집 사는 여성이 아니네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계속 새벽마다 찾아왔던 남성이 저는 다른 여자를 찾아갔던 거였다.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여자는 이 제보자분의 위쪽 층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원래 그 위쪽 층에 사는 여성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남성이 집착이 좀 심하니까 무서워서 그 밑에 아랫집에 엉뚱한 집 주소를 알려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알려줘? 그러니까 엉뚱한 집 주소를 그렇게 알려줘놓고 더 기가 막혔던 건 CCTV를 봤었을 때 예. 지금 뭐 음료수를 놓고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음료수를 놓고 가는 영상이 찍힌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뒤에 위쪽 집에 사는 그 여자가 와서 가져가더란 겁니다. 그건 또 가져가요? 예,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저 남성이 나 이거 음료수 놨어라고 뭐 문자나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낸 모양이죠. 그러니까 위쪽 여성이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지금 뭐 불안해가지고 저 CCTV까지 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다고 또 사과는 하고 CCTV 설치하는데 50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봉투를 하나 건네더래요. 그 안에 30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양강장제는 또 자기가 먹고 스토커한테 주소는 밑에 집 알려주고 또 이 CCTV 값은 또 20만 원 뺏어주고. 네. 아, 이거 뭐야 이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사실은 별 문제 없다, 넘어가겠다라고 사건은 좀 일단락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인데요. CCTV를 보게 됐는데 이 CCTV에 낯선 남성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포심이 들고 이 남성이 여러 번 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CCTV를 돌려서 확인하니까 7월 1일부터 계속 왔던 게 보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인기척 뭐 안에 있는 걸 들으려고 어. 문에 길을 싹 갖다 대는 모습도 있고요. 택배 박스 문 앞에 놓였는데 택배 박스 안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뒤적적거리다가 휴대전화로 꺼내서 촬영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5일에 CCTV 확인하면서 계속 남성이 찾아오는 모습까지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오기도 하고 또 문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산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문 앞에 한참 쳐다보다가 이게 기대고 듣는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들이 계속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또 우산 들고 와가지고 어니 쳐다보다가 갑니다. 네. 어떻게 무서워. 진짜 남자인 제가 이렇게 봐도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말이죠. 자, 박 교수님, 저 남자 말이죠. 무려 10일간 매일매일 한밤중 또 새벽 3시, 새벽 하여튼 또 부지런하긴 또 무지하게 또 부지런해. 자, 새벽 6시 시간도 그냥 막 맨날 왔대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잠도 안 자나 봐요. 막 오밤중에도 오고 새벽 3시에 오고 새벽 6시에 오고. 근데 그거를 꼬박 열흘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참다 도저히 이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열흘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하면서 저 영상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영상을 보더니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스토킹 범죄다. 근데 이 남성이 일주일 후에 잡힐지 한 달 후에 잡힐지 모르니까 일단 보호센터에 머물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짐을 싸가지고 보호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호센터에 있는데 이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잡혔다. 이제 며칠 만에 잡혔다. 그 여성의 집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 남성이 오길래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남성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찾는 그 여성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성 진술하러 이제 올 건데 한번 오셔가지고 대면하겠냐고 물어봐서 대면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께서 진짜 큰 용기를 내서 한번 대면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미 앞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 남성한테 야, 네가 그 찾아온 여자분이 이분 맞아? 딱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 띠용. 자, 양 변호사님. 아닌데요. 제가 찾아온 여성분은 이분이 아닌데요라는 거예요. 근데 대면하라고 한 제보자 또 얼마나 지금 보호센터 갔죠. 경찰서 가서 지금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그 수상쩍은 남자를 대면까지 했죠. 그 또 경찰은 잠복 근무까지 했잖아요. 이 남자 잡으려고. 근데 이 여성분이 아닌데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성이 그 자기가 찾고 있는 여성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또 위쪽 층에 사는 그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이 제보자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 그 여성 집의 문에 좀 만나야 되니까 전화 좀 달라고 해서 다시 또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일 또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사를 가든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래 이제 위쪽 중에 사는 여성이 내가 이사를 왜 가냐. 당신이 가라. 이렇게 해서 신랑이 붙었고 그럼 이 제보자분은 좀 너무 괜히 피해를 이렇게 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층 그 여성분이 네. 이 피해자, 우리 제보자한테 네가 가 이사 그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분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럴 거면 이사 비용이라도 달라라고 뭐 홧김이라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랑이와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그 위층 여성의 이 태도, 속상하죠. 화나고. 이게 지금 2번째인데.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위층 여성한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이사 문제로 결국 옥신각신 했다는데요.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사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이사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사 비용을 저한테 말했잖아요. 아, 네, 저한테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 저한테 돈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저도 피해를 봤으니까. 일 가서 신고했잖아. 반드시 생긴 일이잖아요. 아니죠,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3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습범이네 뭐예요. 이것도 상습범이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내 밑에가 무슨 상관도 없냐고요.
아니 뭔 상습범이야 이번이 처음인데. 네,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 비용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면서 저번에도 30만 원 받아가더니 이번에도 돈을 달라고 한다. 돈을 뜯어내는 상습범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은 없다면서 제보자 집에 찾아가 스토킹을 했냐. 그 남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입장을 들었는데요. 네. 남성들에게 엉뚱한 집 주소 알려준 적 없다. 진짜 피해자는 나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다. 7월 초에 아래쪽 집에 찾아갔던 남성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는요, 이 열흘 넘게 집을 찾아왔던 그 남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층 이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박진 변호사님께. 독특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계속 집에 계속 오는 사람의 뭐 접근 금지를 내린다든지 스토킹 처벌법 뭐 이런 것들 적용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남성 고의가 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집인 줄 알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쳐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독특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고의든 가실이든 자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 주소를 맞아요.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정신적 피해, 아니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고의가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윗집 주인한테. 예.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다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예. 윗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다. 고의든 가실이든 왜 자기 주소를 해야지 남의 주소를 알려줍니까? 이름도 성도 비싸고요. 아, 진짜 참 이건 별난 사건입니다. 예, 얼마나 또 무서우셨겠어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